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지수 박스권 상단에서의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는 이번 주 오늘장을 정리하는 한마디, 오늘장의 해시태그는 자충수라고 정해보겠습니다. 바둑 용어인데요. 자신의 수를 줄이는 그런 수를 두었을 때 상대방에게 유리한 수를 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수를 잘못 둔 것이죠. 스스로가 한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 이전에 한국의 수출 규제 카드를 질렀습니다. 이후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슈까지. 하지만 이것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자국 기업과 수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IT 소재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굵직굵직한 이러한 수요처들, 고객사들을 놓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하는데요. 7월부터 불거지고 있는 한일 정치, 경제 갈등이 우리나라에서는 탈일본 국산화 바람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들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 이후에 단 2달 만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가 잇따라 성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성 테스트를 2달 사이에 끝내고 이미 양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불화수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세정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오늘 국내 한 기업에서는 또 일본 수준의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을 끝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2-9이라는 아이템인데요. 99.99999999%, 9가 12개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고순도의 불화수소의 개발을 끝냈다는 소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국내 생산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SKC와 코오롱 인더가 10월 생산 라인 가동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주들 제가 계속해서 배경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내용들 좀 알아볼 텐데요.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소재 보시죠.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뿐만 아니라 첨단 극자외선 EUV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들까지 국산화 작업들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초격차라는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 오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정말 진정한 국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탄소 섬유 같은 경우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관련주로는 효성을 비롯한 효성 그룹주가 중심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IT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이런 반성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2-3개월 동안의 테스트 기간이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거치는 것이 비용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한일 갈등이라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사활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이 쏘아올린 탈재팬, 이것이 한국의 리쇼어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한일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 현재 중장기적인 기회가 IT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쪽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들, 하반기 실적 추이와 연결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이 가운데서 빅머니를 꼭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재 강국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뒤돌아보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방한했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었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AI 정책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포럼에서 정부가 이미 AI 국가 전략을 완성했고 이것을 10월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스마트시티를 완전히 성공시킨 첫 번째 국가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직은 스마트시티의 조성, 설계, 시공,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다 성공시킨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요.
세계 첫 5G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스마트 시티의 도입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시와 국가 전체의 인프라를 바꿔야만 하는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써도 상관이 없었던 우리 주변의 공공재를 바꿔야 하는, 교체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IT와 결합된 신호등, IT와 결합된 가로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소재 가운데 주목받는 아이템, 탄소 섬유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그래핀과 은나노인데요. 우리나라가 첨단 나노 소재 기술의 국가 경쟁에서 일본을 제치고 승전보를 울렸다는 소식이 바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여타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소재 강국을 제치고 국제표준으로 그래핀과 은나노에 대해서 국제표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내놓았습니다. 은나노는 항균, 살균 효과가 있는 나노미터 단위의 어떤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래핀은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우월해서 초고속 반도체와 또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 전지에 적용되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간밤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값과 은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유가는 또 하락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에 반해서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시장 움직임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4분기 증시에서 주목할 이슈는 단연 수출 증가율의 최저점 통과 여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을 때 코스피의 바닥은 수출 증가율의 최저점에서 나왔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주가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권으로 전환됐을 때 오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닥, 최악을 통과할 때 이미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하이투자증권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현재 글로벌 교역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이 지난해 4분기에 피크, 정점을 지났었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수출 증가율의 최저점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